안녕하세요.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 판례 분석 두 번째 시리즈 십장내과 편 15번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주의대 이미진입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심장내과의 홍성진 교수님과 한동대학교 법학부 신은주 교수님, 그리고 연세대학교 의료법인력연구원 김소윤 원장님, 손님희 연구원 이유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심장내과 15번째 사건은 의사의 참관 없이 고혈압 환자의 CT 촬영 중 급성 대동맥박리로 인한 심낭 압전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사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손님희 연구원 사건 소개 부탁드립니다. 환자는 사고 당시 67세로 과거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2002년 11월 27일 9시 아침 식사 도중 갑작스러운 전 흉부에 통증이 쥐어짜는 듯한 양상으로 3에서 4분가량 지속되었고 식은땀과 오심, 구토를 느꼈습니다. 16시 의식이 소실되어 17시 A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당시 엑스레이와 CT, 심전도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었습니다. 이틀 뒤 환자는 퇴원하였고 퇴원 후에도 흉부 불편감에 대한 증상을 느꼈습니다. 2002년 11월 30일 9시 비심장내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아 심부전증과 협심증이 의심되어 피고병원으로 전원을 의뢰하였습니다. 10시 환자는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며 호흡곤란과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이후 환자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활력 징후를 측정하였습니다. 11시 피고병원 심장내과 의사가 진료하였습니다. 이에 우려성 심부전과 대동맥 박리의증, 협심증 의증으로 추정 진단을 내려 흉부 CT 검사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엑스레이 검사 결과에서는 종격동 확장 및 심장 비대 소견이 보였습니다. 11시 30분 흉수천자 검사를 시행하여 혈액 양상의 흉수가 발견되었습니다. 10분 뒤 심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대동맥 박리증 소견은 없었으나 상행 흉부 대동맥이 심하게 확장되어 있었고 중증도의 심낭 삼출이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CT 검사를 시행하였고 당시 의사의 참관 없이 응급조치 장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촬영하던 중 환자가 호흡곤란과 가슴이 답답한 증세를 호소하다가 의식이 소실되어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자 CT를 중단하고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14시 10분 기관 내 삭감 및 전기 충격과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환자는 15시 20분 급성 대동맥 박리로 인한 심낭 압전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6가지입니다. 설명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과 폐쇄공포증의 사전검사 및 실시 및 사지 결박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 과정상의 즉각적인 대응 조치 미흡 주장에 대한 판단은 법원 제1심에서 불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CT 촬영 시 담당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근접 관찰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응급사항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항소심에서 인정하였습니다. 피고병원의 주장 및 판단은 법원 항소심에서 불인정하였습니다. 쟁점 사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의 쟁점입니다. 환자 측은 심초음파 검사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 등에 대한 설명 및 CT 촬영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심장 초음파실에서 환자의 심장이나 폐에 피가 고여져 있는 것을 설명하면서 더 자세한 검사를 위한 CT 촬영을 시행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설명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은 제1심에서 불인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폐쇄공포증의 사전검사 및 실시 및 사지결박 주장에 대한 판단의 쟁점입니다. 환자 측은 CT 촬영을 하는 경우 환자들이 폐쇄공포증이 있는지 사전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환자를 사지에 묶어 CT를 촬영함으로써 환자에게 폐쇄공포증을 유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전에 CT 촬영을 하였을 때 폐쇄공포증의 증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폐쇄공포증의 사전검사 및 실시 및 사지결박 주장에 대한 판단은 제1심에서 불인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검사 과정상의 즉각적인 대응 조치 미흡 주장에 대한 판단이 쟁점입니다. 환자 측은 CT 촬영 중 환자가 급작스러운 공포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2, 3분가량 비명을 지르는 동안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CT 촬영 중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찰하였고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이자 응급실로 옮겨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검사 과정상의 즉각적인 대응 조치 미흡 주장에 대한 판단은 제1심에서 불인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CT 촬영 시 담당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근적 관찰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의 쟁점입니다. 이에 법원은 CT 촬영 도중 대동맥 박리가 급격히 진행되는 응급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고 응급조치보다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CT 촬영 시 담당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근적 관찰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항소심에서 인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응급사항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의 쟁점입니다. 법원은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CT 촬영을 하였더라면 촬영의 준비 단계나 촬영 도중 환자의 이상 상태를 즉시 발견하고 신속한 응급조치를 통하여 사망이라는 악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환자는 13시 10분경 CT 촬영을 시작하여 응급사항이 발생되었으나 14시 10분이 되어서야 응급처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응급사항이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항소심에서 인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폐쇄공포증의 사전검사 및 실시 및 사지결박 주장에 대한 판단의 쟁점입니다. 병원 측은 CT 촬영이 종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촬영 결과에 대한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고 당시에는 이미 상행 대동맥 박리로 인한 심낭압전까지 발생한 상태여서 소생시킬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사가 입회한 상태에서 촬영을 준비하거나 촬영하던 과정에서 환자의 이상 상태를 즉시 발견하고 응급조치 의무를 다하였더라도 환자의 사망이라는 악결과를 피할 수 없었음을 단정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폐쇄공포증의 사전검사 및 실시 및 사지결박 주장에 대한 판단은 항소심에서 불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사의 참관 없이 고혈압 환자의 CT 촬영 중 심장압전으로 결국 사망에 이른 사건입니다. 원인별로 하나씩 재발 방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의료진을 포함한 직원 측면입니다. 담당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근적 관찰하지 않은 부분의 재발 방지는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응급사항이 발생되었을 수 있음을 예견하고 검사 전 응급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응급실에서부터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의사 입회하에 CT를 촬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의료기관 내 측면입니다. 응급사항에 대한 대응체계 미흡의 재발 방지는 응급사항이 발생 가능한 고위험도 환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고 즉시 적용 가능한 응급사항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내 모든 직원에게 관련 사항을 교육하여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 제도적인 측면입니다. 응급사항 대응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부분의 재발 방지는 검사 시행 시 응급처치 등을 위해 최소한 인력 기준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의료기관에서 이를 따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네, 먼저 홍성진 교수님께 우선 이 판례에 나오는 알고 싶은 이제 용어가 있어서 그거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판례에 심낭 삼출, 뭐 심낭 압전 이런 표현이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장을 이제 싸고 있는 막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외막과 내막으로 쌓여 있고 보통은 이제 그 안에 물이 어느 정도 차 있기는 한데 이게 점점 많이 늘어나면은 삼출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점점 많아져 가지고 안쪽에 있는 심실하고 심방을 누르게 되면은
심낭 압전까지 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심장이 잘 늘어나고 이렇게 줄어들고 이렇게 수축과 이완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이 밖에 물이 차게 되면은 이 물이 더 압력이 세지면서 심장이 늘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반대로 이 밖에 있는 물이 이 심장을 누르기 때문에 심장막은 되게 그 심방이나 심실을 이렇게 누를 수 있는 정도로 계속 압력이 세지면은 그 심낭 압전까지 돼서 심장 안으로 피가 못 들어오게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심장 안으로 피가 못 들어오기 때문에 심장으로 나가는 피도 없게 되고 그래서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고 거기에 대동맥으로 나가는 피가 없기 때문에 저혈압, 쇼크 이런 게 오게 됩니다. 심실이나 심방이 눌리면서 심장 안으로 피가 못 들어오는 현상을 말하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게 쏙쏙 잘 됐습니다. 그 홍성진 교수님께 이제 좀 사건에 대해서 좀 여쭤볼 건데요. 이 법원 판단에 이제 CT 촬영할 때 이 사건을 의사 입회 하에서 이 환자는 했었어야 됐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자가 이제 며칠 전에 가슴 통증이 좀 있었고 사실 이제 CT를 찍기 전에는 정확히 진단을 모르지만은 그래도 정황적으로 대동맥 박리나 심낭 삼출까지 막 갈 정도로 그렇게 그런 것들이 의심이 되는 상태였으면은 T방이나 이제 이런 거가 이제 적어도 뭐 10분이나 넘게 걸리는 경우가 있고 사실은 이제 방사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CT방 안에는 이제 환자 혼자 들어가서 보통은 찍게 되는데 그런 것들 때 이제 응급 상황이 발생할 그 찬스가 많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실제로도 그런 것들이 발생하고 그러는 경우에는 방사선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 CT방 안까지도 의사나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뭐 인턴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들어가서 환자의 혈압이나 이제 뭐 맥박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모니터링 하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응급 상황이 발생된다면은 더 그 환자가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사실 이런 사건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럼 이런 환자들은 어떻게 하는 게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할까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CT나 MRI 이렇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사선적인 치료를 들어갈 때는 의심되는 질환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아니면은 갑자기 환자 혈압이나 뭐 산소 포화도 같은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급격하게 변하거나 아니면 그럴 위험이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저희 병원에서 이제 중증도를 나눠서 뭐 상중하로 나눈다든지 그렇게 많이 발생할 환자를 뭐 그런 것들이 아예 발생 안 할 뭐 이제 스테이블한 환자를 하라고 그런다면 이런 식으로 나눠서 뭐 이런 환자에서는 조금 더 모니터링을 많이 한다든지 CT방 안에도 뭐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는 뭐 응급 파트를 갖다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그럼 제가 신은주 교수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이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그 대동맥 박리가 의심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여러 가지 그 기록들을 보면 그거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막상 사건이 발생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대처는 잘 했다고 이제 병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잘했다고 보기가 썩 어려운 부분이 실제로 진료 기록부나 이런 것들이 보면 병원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하고 최초에 제시한 진료 기록부하고 나중에 제시한 그 진료 기록부가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의료진이 제대로 그 대처를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의심이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의료 행위를 했으면 그 의료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거의 실시간은 아니더라도 그 직후에 기록을 할 텐데 이제 이러한 진료 기록이 나중에 나온 거하고 최초하고 다르게 된 거는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건 일단은 좀 현장에 계신 분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만약에 이렇게 다르게 되면 우리가 이 통상적인 그 상식을 갖고 판단을 해도 진위가 좀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되는데 법률도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병원이 실제 있었던 일을 제대로 기록하는 거 이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측을 했으면 그것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갖추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홍성진 교수님이 관련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부분 있으실까요? 기록이 다르게 돼 있다는 거는 네. 어떤 말씀이셨어요? 예. 여기에서 보면은 그 예. CT 촬영을 한 시간을 기록한 게 아, 실제로 CT 촬영을 한 거하고 다르게 또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기록을 제출을 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보면 실제로 했다는 것과 기록된 시간이 달라서 그러면 이 기록이 제대로 된 것이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의료 행위가 제대로 일어난 거에 대한 신뢰가 많이 상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의무 기록을 이제 뭐 고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큰 그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기록을 할 때 잘 기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의사로서 그다음에 만약에 뭐 잘못됐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전 기록까지 왜 잘못 썼는지 이런 것들도 좀 적어 놓으면서 수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진위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사실 의료법상에서도 이런 기록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만약에 수정을 하면 수정 전 버전과 수정 후 버전을 다 이렇게 가지고 있도록 이렇게 아예 지금 법에 이렇게 명시가 된 게 지금 이런 사건들이 많아서 논란이 되게 많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라고까지 좀 연결해가지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사건과 관련해서 혹시 더 추가로 말씀해 주실 부분 있으실까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2002년도 사건이고 여기 이 사건이 벌어졌던 병원이 이렇게 큰 병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CT 촬영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제 하고 있고 지금도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뭐 환자의 중증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해서 의사 참관이라는 걸 한다고 했지만 이런 상황들이 모든 병원이 다 동일하게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방사선 검사만 하는 또 기관도 있고요. 의사 선생님들이 안 계신 상황에서 이런 이제 의료진들 중에서 이렇게 예를 들면 CT 촬영 기사가 또 여기 이제 CT 촬영은 조영제를 드시고 하는 경우 이렇게 이제 심장 질환이 아니더라도 그게 이제 거기에 대한 쇼크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응급 구조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이 사실 의사 선생님이 뭐 하시면 제일 좋지만 CT 촬영 기사이신 분이 응급 구조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 응급구조사 자격 같은 게 있을 수 응급구조사의 경우에는 이제 심장에 대한 이런 응급구조 활동을 하실 수 있는데 CT나 이런 그 방사선 촬영 세팅에서의 어떤 위험한 상태 이런 것들은 좀 자주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이 기사분들이 그런 역량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뭐 기사분들이 역량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병원별로도 자주 발생되는 응급 상황이나 뭐 말씀하신 대로 조영제 쿠가 생긴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프로토콜로 이제 만들어 놓고 어떻게 대처할지 이런 것들도 미리 생각해 놓고 교육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추가로 이 사건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부분 있으실까요? 이 사건을 보면은 굉장히 좀 크리티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그 대동맥 박리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의사가 처치한 것이 제대로 되었느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한 것도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의료진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처치를 했어도 이 환자는 그 상황이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양쪽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왜 법원이 이거를 의사가 신속하게 응급 처치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환자가 사망했다라고 하는 판단이 나왔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아까 이제 전체적으로 의사가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신뢰가 진료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감됐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운명이라는 거는 모르잖아요. 그때 그 응급처치를 제대로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의사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의구심이 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환자가 주장한 부분에 더 많은 이제 심증이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사안은 굉장히 그 의사의 잘못에 의해서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의사가 충분히 잘 대처를 했어도 사망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사람의 운명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그 일어나는 일들이 그 제대로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로서 현장에 계신 선생님께서 이 판단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전 좀 그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예,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그 의무 기록이 이제 중간에 뭐 그런 거 문제가, 전체적으로 뭐 매니지를 잘했다고 그래도, 문제를 삼을 수 있을, 이제 그런 이제 전체가 다 이제 없어져 버리는 이제 이런 결과를 낳았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의무 기록이 이제, 그래서 항상, 의무 기록을 이제 작성하는 것을 습관하고 이제 뭐 의사로서도 잘 작성해 놓고 뭐 미리미리 작성을 하고 갈 때 이제 가자마자 뭐 아니면 검사를 들어갈 때 그다음에 뭐 시술하기 직전에 바로 쓰기가 사실은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습관을 해서 뭐 잘 계속 기록을 잘 하는 습관을 잘 들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응급 상황이거나 아니면은 뭐 급하게 시술을 들어가더라도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잘 적고 이제 시술을 시작한다든지 수술을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한 가지 이제 더 덧붙이고 싶은 게 이제 이 사건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의료 소송, 저는 이제 이 소송 케이스를 가지고 이제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이제 그것도 있지만 이제 소송 자체에 대한 부분도 또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의사가 진짜 의료진이 진짜 잘못한 거는 어떻게 보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현장에서 이제 의료진이 잘못한 부분에 대한 배상을 해주는 합의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끝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소송까지 오는 경우들은 의료진들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또 환자들의 입장에선 서운한 게 있고 잘못한 게 있는 것 같다 모르겠지만 이런 이제 상황들인데 이 경우에서 대부분은 어떤 경우에는 의료진들이 정말 잘못했는데도 뭐 끝까지 우기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의료진들은 그 당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 걸로 보는 경우가 전 이제 많을 것 같은데 이제 대부분 비슷한 상황들을 비슷하게 해 나가더라도 환자들이 소송을 하냐 여부는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환자들이 서운하게 느끼는 부분이 뭘까라는 그 포인트들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아직은 분석을 그 부분은 잘 안 했거든요. 소송이 걸리지 않도록 환자들한테 어떤 부분들을 환자들이 어떤 것 때문에 같은 사건에서 소송을 하고 안 하고를 하는가라는 부분이 다른 나라, 뭐 미국이나 소송이 워낙 많은 나라들에서는 그런 것도 이제 분석을 사실 합니다. 저희는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은 안 하고 이제 원인 분석, 제도 개선을 위한 부분을 먼저 분석하고 있지만 이런 사건에서도 사실 환자들이 이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제 의료진들의 어떤 태도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료진이 잘 이해시키고 또 같이 좀 이제 좋은 마음이었으면 결국 소송까지 안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데 소송까지 오는 케이스에서는 분명히 이제 그런 서운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 전에 이제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제 조정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어떤 그 당사자는 법률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고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줘서 감사하다 이제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그거를 이제 사건화해서 분쟁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제 쭉 그 사건을 다루면서 느낀 경험은 결국 의사하고 환자 사이 신뢰가 얼마만큼 있었느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설명에서부터 이렇게 의료 그 치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의사, 간호사, 이 의료인들이 환자에 대해서 그때그때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에 환자가 뭔가 이제 요청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해주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상당히 긍정적이고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치료를 해줬다. 그래서 발생한 결과가 비록 안 좋은 거라 할지라도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계적으로 환자를 다루기도 아까 설명도 막자 있는 거를 쫙 읽어보십시오. 서명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또 일일이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로버트가 설명하듯이 이거는 사망할 확률이 몇 퍼센트, 그다음에 중대한 결과가 나타날 확률이 몇 퍼센트 이렇게 딱딱딱딱 설명을 해주면 그때부터 환자가 굉장히 긴장을 하게 돼요. 그 부분에 내가 해당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의사하고 나 사이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는 그냥 하나의 어떤
객체로서 치료받는 객체,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면 그런 과정 속에서 의료 행위가 이제 일어나고 나중에 잘못된 결과,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 그게 이제 의사의 과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일단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의심부터 하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렇게 의사들이 나를 기계적으로 대우하고 기계적으로 대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료진이 나한테 보여준 태도는 과연 최선을 다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많은 경우에 이제 의심을 하게 되고 이제 그게 본인이 원하는 것까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의사가 과실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소송까지 가게 된다고 봐서 오히려 이제 우리가 의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아까 설명 의무에 대해서 근데 이전에 사건을 다룰 때 학생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가르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설명 의무를 어떠한 내용으로 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부분만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 부분을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하는가. 그거를 저는 의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수련을 하는 과정 속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그 후배들한테 보여주고 이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체화하는 거. 그래서 환자에 대해서 아무리 시간이 없고 우리가 굉장히 좋은 질의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같은 말을 할 때 어떠한 방식과 태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의사분들이 변화하면 쓸데없는 분쟁은 많이 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아주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신은주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그러니까 교수는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지만 말을 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말을 해봤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고 그걸 또 어떻게 피드백을 해주냐에 따라서도 또 많이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의 교육 과정 사이사이에는 그런 과정을 실제로 진짜 해보고 롤플레이를 해보고 이런 것들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것들을 좀 더 많이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차원들이 다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본인이 실제로 그 말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해보고 피드백을 하고 그러는 과정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환자 안전에 대한 이 사례를 가지고 저희가 학생들한테 이제 몇 명 학생들한테 강의를 해보면 이런 사례를 보면서 이제 상상을 하는 거랑 이게 사고가 나고 소송까지 갔던 사례를 그냥 이렇게 이론적으로 그냥 질병에 대한 치료랑 또 환자 이제 사실 우리 흰병원에서 보면은 소송 사례를 직접 경험하게 된 학생들이 경험하게 되는 건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어떤 점들을 조심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또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사건 여기까지 다루려고 하는데 그럼 될까요? 네, 그럼 이번 사건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